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은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요. 코스피는 2.16% 상승했고, 코스닥은 0.60% 상승. 코스피는 617 종목, 코스닥은 1017 종목 상승하면서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좋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와중에 알테오제는 오늘 마이너스 7%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갈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알테오젠만 이렇게 빠진 것은 아닙니다. 보면 바이오 시밀러 섹터라거나 제약 업종들 중에 신약 개발 쪽 그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물론 개별 호재가 있었던 HLB 그룹주들은 별개고요. 사실 그동안 이 코스닥을 좀 지지를 해주던 섹터는 단연 제약 바이오였죠. 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이 제약 바이오는 흥한다 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동시에 이 제약 바이오의 조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장주에 속하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요.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니까요. 게다가 최근에 암젠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무슨 골밀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 급락을 한 부분도 있고요. FB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이상 실패.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신약 개발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것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을 위축시키는 것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역시 결정타는 이거겠죠. 이 트럼프가 백신 불신주의,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미국 보건수장으로 낙점을 했다라는 것.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미국 쪽에서는요,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약세 흐름이 나왔고요. 역시나 하락이나 약세는 커플링되는 국내 증시, 네. 국내 바이오 섹터 종목들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도 이렇게 마이너스 7%대 하락을 보이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거래량은 크게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그냥 무난한 조정, 네, 무난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봉상 이 노란 20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요. 이 알테오제는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은요. 지금 이 주봉상으로도 그렇지만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총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주가는 상승하지만 물량이 잠기는 흐름은요. 대부분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나오는 강한 장대 양봉이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1차적인 고점을 형성시키고 긴 시간을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이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이 가격 자체가 이미 올라있는 상태이다 보니까요. 이 거래 대금은 붙어주지만 거래량은 줄어드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알테오젠이 고점을 찍었다. 이제 주가는 무너질 거고 횡보를 할 거다. 매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미리 파악을 하고 체크를 해 두어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가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종목이든 그냥 천년만년 상승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이 뭐 빅테크, 빅파마 기업들도요, 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이 뭐 짧게는 몇 주에서 몇 개월, 몇 년이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지금이야 이제 이 프리미엄을 다 받아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상승이 멈추고 조정이 나오는 그 시기가 도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딱 도래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이 무기한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홀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한 번 더 좋은 자리가 오면 그때 다시 재진입을 고려할 것이냐. 뭐 우리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 도와드릴 거예요. 만약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을 때 이 고점에서 정리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겠다 하면 제가 그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재진입할 때도 당연히 재진입 타점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조정 기간 동안 홀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요. 그 홀딩 기간 동안에 뭐 필요한 정보들 계속해서 나오는 뭐 뉴스 이슈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조정 파동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응 전략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내가 홀딩을 하던 매도를 하던 어떠한 선택을 하시던 간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최대한 이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알테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끝까지 우리 여러분들 매도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식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정웅 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